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세뇌된 게 있잖아요. 무슨 남조선 어리들은 그렇죠. 헐벗고 굶주린다. 근데 영화를 봤을 때는 이게 진짜인가? 막 신세계 같은 느낌? 그런 걸 많이 접했죠. 저희는 한 번도 비대라는 것들 보지도 못했고. 근데 거기서 그런 거 봐, 사실인가? 거짓말 같다? 아무리 해산시가 이렇게 중국이 보이는 접경 지역이라고 해도 실제로 또 중국 땅에 발을 디디면 또 다르잖아요. 또 어린 나이였지. 이 MZ 세대 눈에는 얼마나 그게 화려했겠어요. 어땠어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접한 데가 식당이었거든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일단은 포등에 생소하고 막 좀 화려하잖아요, 음식이 북한보다는. 근데 모든 게 입에 안 맞아요. 백화점에 처음에 갔었는데 너무 신세계였죠. 아, 진짜 중국이 말 그대로 잘 살긴 하는구나. 그런 중국에 가서 내가 오기 잘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어요? 엄마한테 돈 보내줬을 때요. 몇 년 만에 돈 보내셨죠? 아, 제가 한 8개월 됐나? 8개월. 8개월 돼서 엄마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엄마가, 저는 일단은 엄마 목소리는 들으면 알잖아요. 사기는 절대 못 쳐요. 이게 뭐 떨어져 있든 뭐 어쨌든 목소리는 절대 그렇지.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기를 당해서 뭐 부모 목소리를 막 이렇게 변조해서 한다는데 절대로 그러지 못하죠. 엄마 목소리를 듣고 말투만 들어봐도 자기 어떡해. 엄마가 딱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우시더라고요. 맞냐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결심을 품은 게 일단은 가서 돈 벌어서 엄마를 집 사주겠다. 그 집 사주겠다고 그 마음 먹고 엄마한테 일단 제일 처음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엄마한테 돈 보내줄 때 그때 제가 여기 그래도 와서 돈 벌어서 엄마한테 보내준다. 그러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현아였네요. 일단은 딸이 보내준 돈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어머니가 고맙고 기특하고 했겠어요. 그러면 리나 씨가 저녁에 안 들어오니까 언니가 얘기했겠네요, 네, 엄마한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빠는 몰랐어요. 아빠는 아예 몰랐고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제가 어디 갔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전에도 언니한테 왜 연락이 안 되냐. 근데 언니가 얘기를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도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아빠랑 언니랑 같이 안 살았던 거예요? 네, 저희 아빠가 추방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머나. 추방을 가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나가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결심을 한 거죠. 자기가 혼자 나가고 우리는 따로 여기서 집을 사서 그냥 자식들은 여기서 공부시키게 해달라. 그리고 저희 전공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도 얘는 여기서 하면 좀 인재성이 있는 애니까 거기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얘는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언니는? 언니도 저랑 같이 같이? 살았죠. 네. 아빠가 추방된 지가 전입신고를 하고 네. 살게 된 거셨지? 저희는 대신 여기서 살 수는 있지만 집을 또 몰수당했어요. 아야. 엄마가 또 돈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정부에서 그 집은 너희가 저기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집은 너네 거 아니다. 그래서 압수해 갔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집에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는 이사라고 하면 막 실물이 나는 게 이삿짐만 보면 이제 막 토할 것 같아요. 야, 네. 엄마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다. 추방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집도 샀는데 또 몰수당했어. 네, 다시 못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도 이제 나이도 드셨고 막 이러니까 몸에 안 따라주시는 거죠.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은 이라시아 못 못 봤어요. 봤겠네요. 제가 중국에 갈 때 저희 할머님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엄청 어릴 때부터 이뻐해 주셨고 할머니도 아빠랑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한번 놀러 갔었는데 할머니 상황도 되게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단 중국에 가서 돈 벌면 아빠 할머니한테 먼저 돈 보내주겠다. 나머지 있으면 엄마 언니한테 보내준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일단은 돈 보내려고 결심을 하고 연락을 했을 때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랑 할머니 추방 간 지역은 혹시 어디였어요? 풍산이라고 있어요. 아이고. 네, 좀 농촌이었어요. 농촌이죠. 네, 농촌이라서 일단은 아빠는 그냥 밭에서 일하면서 막 그렇게 사셨거든요. 야,
가슴 아프네. 할머니도 같이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언니가 그럼 리나 씨 소식을 듣고 네. 또 보내준 돈으로 조금 그래도 네. 살 수가 있었는데 리나 씨는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시집이나 이런 데는 안 갔나 봐요. 네. 아유 좋은 분 만났네. 그럼 그 친구가 섞이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거네요. 친구 하나 잘 두면 인생이 편하다 하더라. 리나 씨가 그래도 친구 잘 둔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럼 중국에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았던 거죠? 2년 안 되게 살았어요. 그럼 중국에 있을 때 언니라든가 엄마 보고 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때는 오란 얘기는 안 했어요. 언니는 너무 보수적인 스타일이라 언니한테는 얘기도 안 꺼냈고 엄마는 좀 왔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도 일단은 몸도 아프시고 하니까 올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죠? 일단 중국에 오면 국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숨어 다니는 형편인데 또 숨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난 제가 돈 보내주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난 가야지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 언니들도 알게 됐어요. 근데 한 언니가 한국에서 놀라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렇다는 걸 저도 현실적으로는 느끼지 못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국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거기는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국적을 주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국적을 주니까 내 마음대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2년을 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게 참 많은 탈북민이 다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설마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겠니? 우리를 그렇게 잘 받아주겠니? 네. 뭐 이런 의심도 했고 뭐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똑같네요 그거는. 그러면 그 언니의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진짜 가볼까 하고 결심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일단은 국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어디 가도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가슴을 조이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 다시 중국 돌아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한국에서 국적을 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중국에서 길 건너 엄마도 볼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컸었죠, 제일. 그 여행 온 언니잖아요. 그 여행 온 언니를 보면서 뭐가 부러웠어요?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데나 못 다니지만 그 언니는 아무 데나 다 다니잖아요. 뭐 일본도 간다, 뭐 어디도 간다, 미국도 간다, 막 이러고 하니까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죠. 나는 중국에서도 제 발로 못 다니는데 아무 나라나 막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번다.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네, 그 말에 좀 동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자유롭게 다닌다는 말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통제됐는데 중국에서는 신분이 없어도 통제된 삶을 그쵸. 살고 있고 하니까 자유롭다라는 게 솔직히 굉장히 솔깃하죠.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그 가정도 또 순탄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어렵게 오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어디로 왔나요? 라오스, 태국 거쳐서 왔어요. 네. 왔는데 중국에서 일단은 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출발을 했는데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중국에서. 또 산도 몇 시간씩 걸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몰랐어요. 일단은 여산만 건너면 된다. 여산만 건너면 된다고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밤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 정신없이 잡히면 너희는 다시 북한으로 이송된다. 예, 그런 말에 애기도 있고 거기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만 떨어져도 못 가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그냥 가방을 네 들어 앉으면 내가 들어주고 올 때 저희가 옷을 다 넣고 오잖아요. 맞아. 오면서 하나씩 버려요. 처음에는 다 들고 와요. 나 이거 무조건 메고 갈 거야. 근데 걷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씩 버리자. 제일 무거운 거부터. 무거운 것부터 버리자. 일단은 모든 걸 다 축소를 해야 되니까 몸이 편해야 가잖아요. 맞아. 무거우니까. 그게 애도 있어요. 였죠 그때 아기가. 그때 애기가 8개월 됐나? 어머 갓난 애기네. 네, 갓난 애기였어요. 세상에. 네. 갓난 애기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의 짐은 또 내가 져야 되고 서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까지 가게 된 거죠. 라오스에서 또 어떤 뭐 보를 사람들이 막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칫하면 저희 잡힐 뻔했어요. 왜?
5분만 놓쳤어도 잡힐 뻔했어요. 저희가 산을 넘어서 저 차를 타야 되는데 맞은편에서 경찰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아기가 있어요. 울면은 바로 네, 잡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애를 젖을 먹인 거죠. 울지를 못하게. 엄마는 전 먹이면서 뛴 거예요? 네, 먹이면서 데리고 가고 있고 저 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는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가야 된다. 애를 젖을 먹이고 그러고 뛰었어요. 근데 이게 일행 중에 아기가 있으면 진짜 그거라고 정말 화도 났다가 맞아요. 또 애처롭기도 했다가 저희도 1살 20개월 좀 넘은 아기였거든요. 그나마 진짜 순했거든요. 다른 팀들 보면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렇지. 근데 그 아기 엄마가 얼마나 아찔했어. 모유수유를 하면서 막 뛰어간 거잖아요. 저희가 한 5분만 늦췄어도 저희는 잡힐 상황이잖아요. 자, 어떻게 무사히 차 탔어요? 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진짜 첫눈이다, 첫눈. 네. 악어강 건널 때 무슨 아기가 있으면 막 악어가 뭐 그 냄새를 맡고 뭐 온다는 별난 소문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강을 건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손도 거기에 대면 물에 손 대면 안 되고 저는 또 물에 공포증이 있어요. 그렇지.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랑 또 가까운 언니가 있는데 언니 물에 빠지면 저 진짜 나오면 안 돼요. 수영도 할 줄 몰라서 올 때 그 언니 팔을 꽉 잡고 왔어요. 무조건 빠져도 같이 빠지자. 저는 물을 너무 무서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 그 강 건너서 태국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태국에서 그 경찰한테 우리 빨리 가야 된다. 경찰서 어디 있냐. 그래서 그냥 무사히 천운으로 도착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 개개인마다 자기만의 그 아픔이 있고 네. 다 다르고 맞아요. 어렵게 우리가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자유가 더 값진 것 같은데요. 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충격이었죠? 일단은 경찰서를 들어가야 된다. 감옥 같은 데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언제 가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도시락이 오잖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었죠? 그쵸? 그거에는 저희가 사 먹어야 되잖아요. 준다는 게 막 국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를 넣고 그다음에 닭고기는 둥둥 네, 떠다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밥은 후 날아갈 수 있는 알랑미밥을 줬고 정말 너무 넘어갔던 것 같아. 난 지금도 계란은 줬어요 그래도. 네, 근데 먹구멍을 안 넘어가더라고. 네. 막 이게 꾹꾹 막혀가지고. 다들 사 먹잖아요. 사 먹는 게 그나마 괜찮으니까. 네. 맞아요.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비행기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근데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멀미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본 비행기다 보니까 너무 막 귀가 아프고 막 멀미도 하고 아예 먹지도 못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저는 그냥 오버헤드 타면서 왔어요. 이게 멀미만큼 또 괴로운 일이 네. 없거든요. 그럼 도착해서 국정원에서 마중 나왔겠네요. 네. 공항이라는 거는 처음 봤을 텐데 너무 황홀했죠. 황홀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생각하던 그대로 드라마랑 똑같은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그게 너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충격이죠. 네. 비대 봤어요? 그 이해가 안 됐던 비대를 네, 봤어요. 공항에서 봤어요? 네. 봤어요. 어땠어요? 근데 쓸 줄은 모르니까 처음에 왔는데 아 화장실이 진짜 똑같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 쓸 줄을 모르잖아요. 그거 보기만 했었죠. 아 이런 거 이게 진짜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거였구나. 누가 바로 걔구나. 네.